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범위는 현상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거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며 견해를 묻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권리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총리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권리는 파면,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를 뜻하고 사고는 질병, 요양,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박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거리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차원에서 그에게 충성한다는 말씀을 듣기 싫으시면 한 권한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보고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총리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이 법꾸라지 면모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자 표현이 과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법제처가요 헌법주석서라는 걸 발간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 직무대행의 범위는 현상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 총장이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성낙인 교수 헌법학 책에도 권한대행의 범위 밖에 있는 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 견해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권리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총리께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이 12월 26일인가요? 담화문 발표한 내용 아시죠? 거기 보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라고 한덕수 대행이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하고 완전히 거리된 상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지금 헌법기관의 임명과 파면은 헌법기관들이 하게 되어 있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자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권력을 자의적 행사하는 거 그게 지금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르는 핵심적 원인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의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구성의 원리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 같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권한대행이 그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이거죠. 명백히 위헌적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법무부 장관의 직무적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총리께서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유로 임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완규 처장하고 비상계엄 난 다음 날 안가회동 하셨죠? 만났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말씀 하셨었어요? 여러 번 국정조사 과정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슨 말씀 하셨어요? 저희들 그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 그날 아침에 저희들 행안부 그다음에 비서실 다 사의를 표했었고 그런 과정에 뭐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하는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뭐 제2 계엄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내란 공범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시죠? 저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란을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벗으시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덕수 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차원에서 충성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기 싫으시면은 헌재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지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관저로 갈 때 500만 원 정도의 캣타워, 2천만 원 정도의 흰옥기 욕조가 설치됐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이게 운반이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횡령 아닌가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횡령 아닐까요?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뭘 따지죠? 어떤 경위로 했는지 우선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니까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관저 가신 적 있나요? 제가요? 네. 저는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라서 어디로 가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파면 이후에 사적 만찬을 즐겼다고 나오잖아요. 모르겠다. 알지를 못합니다. 보도 안 보셨습니까?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이지요? 그것도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가 대답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력 정치인의 부인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김혜경 씨의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거 수사해야 되겠죠?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수사하시겠죠?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지금 당장 모르겠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우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인정하실 거죠? 수사의 필요성은 사실관계가 우선 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 그 보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지휘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박살을 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횡령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확인되면 바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 하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R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마산하포 최형두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 폐허, 분단과 전쟁, 잿더미와 보리고개를 넘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두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이제 서방 선진 7개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선진국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연이은 탄핵과 부패, 분열로 추락하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관세 전쟁, AI 기술 경쟁 중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궁지에 몰았던 일본의 야당은 이런 관세 전쟁 앞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겠죠? 먼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한 최후 진술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1번 슬라이드 보여주셨습니까? 참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탄핵 소추안 발의 현황이 놀랍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이 탄핵에 줄탄핵에 수렁에 빠졌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국민들의 신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서로 상호 존중과 관용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제도적 권한 행사의 절제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의 지배, 법치주의, 적법 절차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이끌어서 정의를 조속히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쪽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마다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법무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연 수사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다들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슬라이드 사법기관 신뢰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법원, 검찰, 경찰, 우리 법치주의의 기둥이라 할 기관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의의 지연, 지체된 정의의 문제도 있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은 지난 정부 당시의 시장, 지사 시절에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벌써 몇 년째 재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의 지연과 재판의 지연 모두 검찰과 사법기관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좀 더 신속한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죠. 633 원칙이 뭡니까?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3이 뭡니까? 1심, 2심, 3심 합해서 63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정선거를 이룰 수가 있겠죠. 거짓말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제책할 수가 있겠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빨리 공직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33 원칙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법무부는 이 법의 지배를 이끌어가야 하는 대표적 정부 부처로서 이것을 너무 속수무책으로 계십니까? 저희들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연되면 앞으로 선거에서 거짓말, 허위 주장, 불법 선거를 하고도 임기를 다 채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검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의석이 170석입니다. 우리는 108석이고 표결로 모자라는데 국회에서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자,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검찰과 법원이 사법기관이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이뤄야 할 정의부, 법무부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DOJ죠, Department of Justice 아닙니까? 예, 정의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정의 구현이 지체되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마침 우리 의석에서 나온 이야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킨 그 법원의 결정의 취지는 뭡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직무정지 기간 중에 언론을 통해서 본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기존의 입장과 좀 다르게 구속기간이 도과됐다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의 수사권이 있는 행위였느냐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기현 재판부의 그 설명 자료에 보면은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 이런 문제들이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죠. 그렇게 이게 지금 법원에서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적법 있습니다. 절차의 중요성, 수사권이 있느냐, 이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느냐, 체포를 적법하게 했느냐.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 미란다의 원칙에 나오는 그 미란다는 무고한 사람이었습니까? 절차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미란다의 원칙은 사법에서 절차의 문제, 적법 절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을 뭐라고 제명을 몰아놓고 그렇게 해서 몰아붙인다고 만일 제명이 결정되고 파면되고 구속되고 한다면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법에 정한 재판 절차 시한도 다 어기고 무한하게 재판을 연기시킨다면 그것 역시 법의 지배에 어긋나겠죠. 막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으로서 그 탄핵에서 참 험한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다시 탄핵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부당하다고 결정을 받아 당당히 나오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의 지배를 다시 일으키셔야겠습니다. 자, 금수완박 이후에 검찰의 부패 수사 능력 저하가 OECD의 걱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OECD 반부패 수사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WGB라 그러죠. 실사단이 지난 연물 방문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다녀서 정확한 예. 내용 모르겠습니다. 이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세계 선진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면서 아니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부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품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OECD가 부패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리고 반부패 수사 기능이 수사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수사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의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사 경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배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부패 수사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예, 우선 자료 화면을 좀 보아주십시오. 네타냐후 총리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하고 지금 AP통신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지도자의 부패 혐의, 이 지도자의 부패 혐의를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저 지도자가 사법부를 흔들고 법제를 흔드는 문제로 이스라엘이 몇 년째 엄청난 내용에 빠졌습니다. 모사드도 소용없고 철의 장막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사드에게 바로 침공당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태가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그 튼튼한 나라도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뿐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받고 또 상당한 유죄 심정이 굳은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미 진행되던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소추 면제 조항에 소추라는 개념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적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가 걱정해야 될 게 저런 대목입니다. 저렇게 정말 강구하던 나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똘똘 뭉쳤던 나라도 바로 저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사법 리스크를 들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면서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는지를 한번 명심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자, 예. 이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총리도 안 오시고 해서 이 개헌에 관련되면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주무부처가? 저희들도 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부 내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장께서 대선과 함께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이재명 예비후보의
민주당의 거절로 지금 이게 불발됐습니다만 그 정부 내에서도 개헌안을 검토하거나 개헌 절차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도 개헌안이